성공취업 엑스파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코치와 함께하는 공기업 엑스파일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공기업 취업 준비의 입문 과정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공기업 취업 준비 심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공기업 취업 준비의 심화 과정. 오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기업 취업을 망설이셨던 분들 이제 확신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작에 앞서서요. 채용 동향, 채용 트렌드에 대해서 좀 먼저 공기업은 어떠한 인재를 원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에서는 능력 중심의 채용이다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에서요. 역량 기반의 채용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KSA 저번 시간에 우리가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기술과 태도가 필요한데 지식과 기술과 태도의 그런 요소를 바탕으로 능력을 성과로 이어낼 수 있는 역량 중심의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했으면 성과를 내라 하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공기업 취업의 기업 분석이라는 부분, 저번 시간에 공기업에 있어서 기업은 어디서 어떻게 찾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찾고 나서 기업을 이제 분석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잡 알리오 사이트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각 중앙부처별 정보를 찾았다면 관심 있는 공기업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기업에 대한 분석은 알리오라는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탐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리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경영공시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경영공시 내용 안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경영공시의 기관별 공시와 그다음에 기관별 공시에 해당하는 사업보고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클린아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지방행정기관의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공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리오와 클린아이 이 두 가지의 사이트를 통해서 각 기업의 내부 사정을 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홈페이지를 많이 보시게 되는데요. 홈페이지는 외부, 겉외향적 모습을 본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속 내향적 모습을 보는 것은 경영공시 내용인 알리오와 클린아이 사이트를 통해서 그 기업의 사업 현재의 성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항목 보고서들을 이제 보시면은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임직원 수가 몇 명이고, 급여는 얼마고, 그다음 현재 복리후생은 어떻게 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분명히 이런 부분은 분명히 궁금해합니다만, 기업에서 원하는 부분은요, 우리 기업의 주요 사업이 무엇인지를 아냐라는 부분에서 주요 사업에 대한 요소이고요. 또 이 경영공시 내용 안에 주요 사업을 들어가게 되신다면 각 사업별 사업비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업비 예산을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어느 사업의 비중을 높게 두고 있구나.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를 당연히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주요 사업 내용을 이제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손익계산서라는 부분. 공기업에서는 물론 손익이 있더라도 공공성을 위해서라면 사업을 추진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추진하는 과정 속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요소에서 너무 손실이 많으면 뭔가 개선 사항이 있는 부분이겠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는 그냥 어디서 나오는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손실이 되지 않도록 또 잘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개선적 차원이 무엇인지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고 분석해보는 그런 정량적 지표인 손익계산서라는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인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넘길 수 있는데 저는 꼭 보셨으면 하는데요. 채용에 있어서 이 기업이 지금 현재 지적을 받은 거죠. 국회에서 공공기관으로서 너네 이런 부분들이 문제야 하고 지적을 받은 지적사항입니다. 이 지적사항을 보시게 되면 공공기관이 개선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고요. 그 개선 방향에 대해서 추후에 채용할 때 면접 질문이 나오거나 아니면 필기시험의 어떤 문항에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업이 공공기관이라는 곳 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많은 기업이 동아리처럼 동호회처럼 그냥 으쌰으쌰 재밌게 놀자 이런 부분은 당연히 아니죠. 어떤 부분이죠? 네, 공동의 목표는 성과입니다.
뭐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사기업은 하나의 이윤 창출, 돈이라는 목적이 있고요. 공공기관 안에서도 또 공기업은 또 이윤 창출적인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공공성이라는 어떤 부분의 성과 창출을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그 공공기관의 존속 여부를 계속 의미 있게 나타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공공기관이 선호한 인재, 어떤 인재일까요? 예전에 스펙 중심으로 무슨 학벌, 무슨 자격증 이런 인적사항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점수화하고 그거에 따라 채용으로 영향을 미쳤지만 이제는 직무 능력 중심이다라는 능력 중심의 채용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 그 능력의 역량, 그래서 일에 대한 성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어느 곳에서 현장에서 무언가 그 능력으로서 풀어나가면서 성과라는 것을 갖고 계셔야 공공기관에서는 아, 우리 공기업의 채용 인재다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자, 그럼 인재 채용을 위한 필요 요건으로는 항상 그 성과라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죠. 뭔가 경험이라던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다양한 지식적인 측면들이 쌓이고 모이고 또 실패도 해보고 그런 가운데 그 사람이 어떤 최종의 성과를 또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능력적 요소를 가장 베이스가 될 수 있는 것은 직무에 대한 기술서, 직무 기술서 내용을 보시면 어떠한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과를 내더라 라는 측면에서 직무기술서가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무기술서를 보면은요, 공공기관마다 같은 총무다, A라는 공공기관의 총무다, B라는 공공기관의 총무다 하더라도 각 공공기관의 사업적 특징에 따라서 직무기술서에서 요구하는 능력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기술서는 그 공공기관의 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한 하나의 기본, 자양분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적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에서 KSA라는 요소를 바탕으로 우리가 직무기술서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기본적 기업에 대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직무기술서라는 요소를 갖추고 있음으로써 기업의 성과를 낼 사람인지를 이제 검증하는 단계, 평가하는 단계가 바로 프로세스, 채용에 대한 이런 전형 단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채용 전형 단계는 공기업, 일반 기업과 같이 이렇게 서류부터 필기, 면접 이렇게 단계로 있고요. 과거에 비해서 면접 단계가 좀 더 까다롭게 돼 있죠. 토론 면접, PT 면접, 경험 면접, 그다음에 상황 면접 이렇게 제시를 함으로써 면접 단계를 좀 더 까다롭게 하고 있고요. 서류도 과거에는 서류에 대한 평가를 많이 안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10배수만 채용하겠다. 그래서 서류에서 10배수를 올리고 또 면접 단계에서 5배수 올리고 면접을 또 까다롭게 또 이렇게 보는 그런 공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채용 공고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공고 어디서 보시나요? 라고 했을 때 잡알리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잡알리오라는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채용 공고를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NCS라는 사이트에도 채용 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사이트 내에서 여러분들이 채용 공고를 보시면 좋은데요. 저는 이제 NCS 사이트를 오늘은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NCS 사이트에서 채용 공고를 보시게 되면 이제 과거에 채용했던 것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뜰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과거 2018년도에 채용 공고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채용 공고상에서 어떠한 채용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고 거기에 따른 직무 기술서는 어떠한 직무들을 뽑았는지라는 부분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NCS 사이트의 채용정보센터라는 부분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채용 공고를 제가 이제 하나의 샘플로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채용 공고에서 그럼 뭘 보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응시 자격이죠. 응시 자격이 해당하지 않으면 특히 공공기관은 그 자격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응시 자격이 내가 어떠한 자격증을 좀 필수로 갖고 있다던가 아니면 어떠한 어떠한 그 영어 토익 점수를 이 공공기관은 중요하게 생각한다던가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 수산
농수산물 유통공사 같은 경우는 해외 사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요. 영어 토익 점수가 상당히 800점 이상으로 높은 점수를 차지하는데 이런 공공기관은 토익 점수를 갖추고 있어야 꼭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한국사 시험의 어떤 평가 결과를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만 자격 요건으로 두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격 요건을 응시 자격에 대한 요건을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채용 절차를 좀 보셔야 됩니다. 채용 절차, 뭐 서류, 필기, 면접 뻔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요. 그 서류라는 단계에서 또 이력서, 경력기술서, 경험기술서, 자소서 이렇게 또 나눠지는 그런 공공기관도 있고요. 또한 그 서류 자체를 그냥 적부만 보고 통과시키는 공공기관이 있는가 하면 서류 중에 우리는 10배수를 뽑겠다. 20배수를 뽑겠다 이렇게 제시한 공공기관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서류의 어떤 정량적 부분, 이력서에 대한 부분과 정성적 부분,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하겠다라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단어 선택부터 시작해서 서류 작성에 대한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작성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서류 평가에 몇 배수가 또 제시되어 있는지. 그다음 두 번째 필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직업기초능력시험을 이제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기초능력시험은 모든 공공기관이 공통으로 보게 돼 있고 그중에서 10개의 직업기초 능력 중에 이제 선택적으로 3개나 4개 정도의 선택을 해서 거기에 따른 이제 뭐 대인관계, 의사소통, 뭐 수리 능력 이 공공기관들이 선택을 해서 시험을 본다라는 거에서 내가 지원할 공공기관이 어떠한 문제들을 능력들을 실필기 시험에 적용하는지를 확인하셔야 이제 공부를 이제 꾸준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필기 전형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전공 시험에 대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전공 시험적인 부분에서 해당하는 뭐 경영학적인 아니면 전기 전자와 관련 어떤 공대적인 어떤 그런 전공 시험들을 이제 보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기초 지식들에 대한 공부들을 또 필요로 하게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서류와 필기 점수에 따른 이제 면접 단계로 이제 올라가는 게 몇 배수가 올라가냐, 어느 공공기관은 10배수, 어느 공공기관은 2배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배수가 적은 곳은 그래도 면접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2대 1이다라고 하면 조금 더 열심히만 하면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요. 10배수가 이제 만약에 필기에서 올라간다 그러면 면접 단계를 상당히 심층적이게 본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 분석부터 직무 분석까지 아주 철저하게 여러분이 준비하지 않는 이상은 합격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이제 그런 공공기관의 채용의 심도성을 좀 볼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공기관의 채용 공고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용 공고 다음에 봐야 될 게 직무기술서가 항상 공고와 직무기술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러면 직무기술서에서 이제 저는 여러분이 저번 시간에는 그냥 직무기술서를 확인함으로써 내가 해당하는 직무에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는 절차였고요. 이제는 채용 단계에서 그 능력을 내가 갖췄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단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소서를 쓰시기에 있어서 직무기술서는 여러분들의 모범 답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답지를 주고 여러분에게 자소서를 써라, 그리고 면접을 봐라 이렇게 제시가 된 건데 막상 제가 이제 취준생 분들하고 공공기관 준비하시는 분들하고 만나보면은요, 직무기술서 그냥 한번 쓱 보고 봤어요. 근데 뭐 그렇게 심층 있게 보지는 않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직무기술서는 여러분들에게 답지입니다. 그 답에 대한 여러분의 풀이 과정을 보는 게 자소서와 면접이다라고 꼭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은 나를 자소서에 쓰고 나를 면접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공기관은 이렇게 직무기술서가 아주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직무기술서에 있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내가 경험한 거, 내가 갖추고 있는 지식 이런 부분들을 어필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쉬울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의 직무기술서를 가지고 이렇게 키워드들을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문서 작성, 데이터 관리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기술 부분에서 문서 유형의 특징, 분석 데이터의 특징을 활용하는 그런 기술, 뭐 그다음 문서 작성의 규칙을 이렇게 잘 지키는 그런 기술, 태도로서는 데이터의 활용 의지라던가 보고 일정 계획 준수 노력 이런 부분들을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키워드들이 제시돼 있다라는 거고요. 이 키워드에 맞춰서 여러분의 경험을
여기다가 이제 작성을 하셔서 이 작성된 내용 범위, 이 프레임 안에서 여러분들이 면접과 자소서와 이런 기타 이력서 등을 작성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게 되면 직무 능력 중심, 역량 능력, 역량 채용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에서 점점 벗어나는 것은 직무기술서를 소홀히 하시는 순간부터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직무기술서의 중요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류 작성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이제 채용 공고도 보셨고요. 직무기술서 확인하셔가지고 그 직무기술서 제시되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내 능력이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류에 이제 진입하는데 서류에 녹여져 있는 게 직업기초 능력과 직무수행 능력, 직무기술서에 있는 거죠. 그 능력들이 서류에서 묻고자 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당하는 공기관이 직업기초 능력상 대인관계가 많이 요구한다면 자소서에서 대인관계적 질문들을 많이 할 거고요. 면접 또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될 거고요. 뭐 지원하는 공기관이 어떤 정보 활용에 대한 능력이 많이 필요하다면 정보에 대한 그런 능력들을 더 많이 질문으로서 추출해서 여러분이 제시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당 공공기관의 직무기술서를 보면 직무에 대한 KSA 그리고 해당하는 내용과 직업기초 능력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업기초 능력이 여러분의 자소서와 이 직무기술서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력서를 쓸 때부터가 시작이죠. 그냥 내 걸 쓰는 게 아니라 그 공공기관의 직무에 해당하는 내 것을 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사항. 이제는 인적사항 의미가 크진 않죠. 그래서 성함도 쓰지 않고요. 이제 성명을 쓰고 그다음에 간단한 자기의 어떤 현 주소적인 부분들만 쓰면서 그 사람의 어떤 어떤 편견을 가질 수 있는 요소, 그런 학벌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이제 작성하지 않고 이제 쓰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상, 자격상, 경력상, 경험상 이렇게 나눠서 총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사항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항에는 이제 여러분들 전공을 쓰지 않기 때문에 전공에서 들었던 수업을 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러면 수업을 무엇을 써야 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가끔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다 일일이 여러분들의 그 성적을 다 보면서 하기에는 서로 이제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고 저번 입문 과정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긴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직무기술서에 나와 있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해서 만약에 총무다라는 이제 사무행정이다라는 업무로 기준을 봤을 때 경영회계, 총무, 일반사무, 사무행정 이렇게 하나하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나눠져 있는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해당하는 사이트에 어떠한 수업들이 직무에 필요로 하는지가 직무 정의 옆에 나와 있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직무 정의 옆에 일반 사무 하면 그 옆쪽에 한글 파일을 다운 받으시면 일반 사무에서는 이러한 공부들을 해온 사람들이 필요로 합니다라고 제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당하는 수업들을 거기서 있다면 작성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교육사항에서 이제 학교교육사항이 아니라 직업교육사항이다라는 부분인 거죠. 직업교육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HRDNet이라는 직업교육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HRDNet에서 해당하는 기관, 그러니까 산업인력공단이죠. 산업인력공단에서 인증해준 직업훈련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교육받은 사항만 인정해주겠다 하는 공공기관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업훈련 교육을 이제 받겠다 하면은 내일 배움 카드 이제 이걸 받으셔가지고 HRDNet에서 이제 여러분들 직업훈련 사항으로 어떤 교육을 받으면 좋을지 예를 들어서 컴퓨터 활용 능력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 좋을지 아니면 사무행정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 좋을지 이런 교육들을 검색하신 후에 이 사이트 내에 있는 교육들을 받으신 다음에 제시했을 때 이제 가점 사항을 이제 여러분들의 평가를 받기가 좋다라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직무 능력에 해당하는 평가로서 이제 자격증.
해당 직무에 제시되어 있는 자격증이 채용 공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자격증을 보시고서 해당하는 자격증에 대해서 있다면 작성을 하시고요. 없다면 작성을 하셔도 거기에 따른 평가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는 없게 된다라는 거죠. 다음 네 번째 마지막이죠. 이력서 쓸 때 경력사항과 경험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아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막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렵다, 잘 모르겠다, 어떻게 써야 될까요? 라고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력사항은 말 그대로 수입, 금전적 보수를 받고 일한 경험에 대해서 경력사항, 그 다음에 경험사항은 금전적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한 경험에 대해서 쓰는 게 경험사항이다라고 이렇게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돈 받았으면 무조건 다 경력사항에 쓰나요? 이때 이제 하나의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다 쓰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의 가이드를 줬는데요. 경력사항을 쓸 때에는 4대 보험 가입 증명서가 있다던가 고용보험을 들었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경력증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회사 내에는 경력증명서를 받아서 제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장 실습이나 아르바이트나 인턴을 이제 나가게 되면은요. 사실은 이제 유종의미를 잘 거둬야 되죠. 왜? 그 기관에서 경력증명서를 혹시 여러분들이 물론 당연히 떼어줘야 되지만 이제 뭐 떼어줄 수 없다 이렇게 많이 나오면 또 못 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까지 일을 잘 하셔서 인사팀에게 이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되고 또 이왕이면 뭐 세금 더 내는 게 아깝다 이게 아니라 4대 보험을 가입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일하는 것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추셔야 경력사항에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해당이 안 된다면 다 경험사항으로 쓰게 되고 경력사항은 공백으로 남게 되겠죠. 그러면 각각의 가중치를 두고 평가하는 사항에서는 이 부분에 작성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0점 처리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력서를 쓰게 되면 경험 경력 기술서라 써라라는 어떤 제시가 있습니다. 경험 경력 기술서는 그 기업의 사업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 경험 경력 기술서에 쓰고자 하는 목적은 성과를 보고자 하는 거죠. 그럼 성과는 우리가 어디서 나와요? 사업을 해야 성과를 나오죠. 그래서 내가 지원한 공기업의 사업이 어떤 거고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는지를 여러분이 1차적으로 파악하시고 물론 직무도 당연히 파악된 상태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경력 기술서를 이제 쓰게 되시는데요. 제가 작성의 예시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이제 경력 기술 쓰게 되면 자기소개서처럼 쓰는 경우들을 이제 가끔 봅니다. 경력 기술서와 자기소개는 확연히 차이가 있고요. 성과를 뭔가 나타내 주는 게 경력 기술서다. 그러면 성과를 어떻게 간략하게 보여줘야지 한눈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작성의 구조화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제 서술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을 하시면서 개조식이라는 부분 뭐 이렇게 좀 명료하게 키워드별로 이렇게 작성하는 개조식별 작성법을 이제 여러분들이 두셔서 이제 해당하는 이제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무엇으로 제시할지라는 것을 파악해서 제시를 하면 됩니다. 그 사례로 뭐 땡땡 호주 아일랜드에 3개월간 인턴 근무를 했던 그런 경험으로서 주요 업무로는 홍보 자료 작성, SNS 홍보 진행 이런 업무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고 거기에 따른 활동으로는 홍보 업무를 진행했고 영상 제작과 SNS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라고 이제 내가 주로 일했던 업무 내용을 하면서 성과로는 그 홍보를 통해서 5개의 채널을 홍보 능력에 강화를 시켰고 유튜브 영상을 3,000개 이상의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5,000개 이상의 이런 클릭수를 높였다라는 것으로서 수치화할 수 있는 성과에 대해서는 또 수치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경험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력만 돈을 받고 일한 것만 성과가 아니라 경험도 성과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성과는 가장 좋은 건 사실 수치화, 정량화 시키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내가 일한 경험의 주요 업무와 활동과 성과적 측면에서 뭐 정량적이든 정성적이든 성과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경력기술서, 경험기술의 두 가지 사항으로서 이렇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력 경험 기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다음 단계가 바로 자기소개서 작성을 하셔야 되겠죠.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땐 사례가 이제 중요한데요. 선생님 저는 아르바이트라고 해봐야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한 개밖에 없어요. 학비 마련 때문에 정말 당장 급해서 생계형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밖에 안 했습니다. 그럼 저 같은 사람은 공공기관 가기가 어렵겠네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했던 모든 아르바이트가 다 여러분들에게는 의미 있는 활동이고요. 그 또한 기업에서 필요한 활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찾아보면은 분명히 찾을 수 있는데 그냥
표상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냥 편의점 하면 서비스, 뭐 어떤 유통 이렇게만 보다 보니까 주요 단위 업무들을 파악하지 않은 게 사례가 없다라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편의점의 어떤 사례로서 이제 사례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고객 서비스 당연히 하죠. 그다음에 진상 고객 응대 당연히 많이 하실 거고요. 재고 관리 및 폐기와 반품에 대한 처리 업무, 이런 업무들을 하면서 업무들을 쭉 파악해 보니 계산 업무, 매장 청소, 상품 검수와 검열, 진열 관리, 유통기한 체크, 시제 점검, 이런 업무들이 주요 업무고요. 거기에 따른 나의 활동 사항들은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편의점 하면은 유통 이렇게만 연결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업무들을 하나씩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분명히 이 업무들 중에 해당 공기업에 필요한 요소들이 나타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에 그러면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나타내줘야 직무에 있어서 그 기업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요소가 나타나냐라는 거에 3가지 키워드죠. 직무 적합성, 조직 적합성, 올바른 인성, 직업 가치관이다라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는 요청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요청드리고 있는 그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여러분의 그냥 백화점식의 그런 내용이 아니라 기업이 원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그 선택된 내용들을 여러분이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는 증거를 대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내용을 여러분들이 공기업에 하게 되면 맞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단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대화적 요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직무기술서와 기업에 대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하셨을 때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심화라는 부분을 바탕으로 공기업 취업, 뭐가 키워드인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좀 숙지하시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꿰어 가시게 된다면 충분히 공기업 취업에 있어서 좀 실패를 거듭하더라도 다음번에 하는 그런 재도전의 어떤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목표와 목적이라는 말 잘 아시죠? 목표는 똑같이 공기업을 가는 게 목표입니다. 하지만 목적은 내가 왜 그 공기업에 가야 되는지는 각각의 이유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요. 내가 정말 이 공기업에 가서 공익성을 위해서, 공공성을 위해서, 정말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신다면 취업 준비에 있어서는 정보 싸움이니까요. 이런 직업방송을 통해서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시고 내가 지금부터 취업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